이 점수가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거죠.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하는 회사는 회사나 뭐 채권 발행하는 국가를 신용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신용평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그 대출 금리에 신용등급이 높게 나타나면 대출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아시겠죠? 이 피코에서 나오는 이 점수들이 620인가요? 620 이하가 되면은 등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프라임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760인가? 그러면은 등급이 높다고 그래서 이제 프라임 등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서프라임 등급의 신용 정도가 떨어지는 사람, 피코 이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의 그 세 번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경우는 그 보통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30년 동안 갚아가는데, 그때 매달 뭐 1,000불이면 1,000불을 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이자고 일부분은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달 내는 액수는 똑같아.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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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대출이 amortized loan이라고 합니다. 매달 fixed payment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제가 이 다음에 나오는데 매달 내는 게 999.59불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첫 달 내는 999.59에는 이자 포션이 920.83, 원금 포션이 78.79달러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빌렸어요? 13만 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그 다음 달에도 내고 그 다음 달에도 내고 그래서 한 360번째 달이 되면 똑같이 999.59불을 내는데 그중에 이자 포션은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대신 원금 포션이 이제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경우는 30년이 안 되죠. 나누기 12 하면은 몇 년이 되나요? 30년이 되네. 그래서 이런 거를 30년쯤 이제 내다 보면 이자 다 갚고 원금 끝부분에 가서 원금도 이제 갚게 되고 그리고 이 13만 불 빌린 거를 이제 다 끄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매달 똑같은 액수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액수를 내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이자고 그 중에 일부분은 원금인데 통상 처음 모기지를 내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이자 포션을 내는 거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원금 포션을 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제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몰라도 그만인데, 미국의 얘기입니다. 컨벤셔널 모기지가 있고 보험을 든 모기지가 있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한 20% 이하로 할 경우에는 통상 보험을 들게 한다. 아까 PMI 얘기 나왔었죠. 미국의 이제 관행적인 얘기고 고정금리가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모기지지만 변동금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저스터블 레이트는 변동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얘기죠. 이거는 대표적인 그 구분이고 그걸 좀 자세히 들어가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모기지도 여러 종류의 모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예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예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한번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걸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한 또 이런 테이블 같은 것도 있으니까 참조를 관심 있는 분들만 대부분의 학생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쪽 파트는. 자, 원래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이제 주로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기관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또 모기지 대출 해준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간 사람이 제대로 매달 이자 원금 갚는지를 이제 감독을 또 잘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있기 전에는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고 관리 감독을 잘 했어요. 근데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 대출해준 기관이 이게 물론 2007년도 4월달 자료지만 세빙스 앤 론은 미국의 저축은행입니다. 한 8% 전체 모기지 중에서 한 8% 이 사람들이 대출해준 걸로 돼 있고, 상업은행은 한 26%,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여러 기관들도 대출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요 모기지 풀 앤 트러스트라는 거는 이게 이제 주로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된 파트죠.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된 파트가 제일 많죠. 여러분 통계로 이렇게 보시기에도. 그 시큐리타이제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경우는 이게 통상 저축은행이나 상업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옛날에는 이 해준 저축은행, 상업은행이 관리 감독을 했는데 요새는 시큐리타이제이션 때문에 저축은행, 상업은행이 이 대출해준 그 대출 권리, 그 부동산 담보대출 권리, 모기지를 통상 딴 투자은행 같은 데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에서는 그걸 가지고 모기지 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증권화 과정을 통해서 증권화시켜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또 파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누가 매달 이자 원금 받는 거, 모기지 대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누가 이자 원금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를 받아서 챙기느냐, 그 챙기는 사람이 론 서비싱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론 서비싱이다 하는 거는 요새는 저축은행, 상업은행이 대출해 준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 해준 다음에 그걸 투자은행 같은 데다 팔아넘기니까 요새는 관리 감독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하느냐? 론 서비싱 하는 론 서비싱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매달 받게 되는 그 이자 원금, 뭐 1,000불이면 1,000불, 거기서 자기 수수료를 떼요. 그래서 이 론 서비싱 에이전트는 매달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출을 해간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이제 집 갖고 있으면서 이자 원금을 매달 갚잖아요. 그 갚는 이자 원금에서 이 론 서비싱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떼고 대신 그걸 관리 감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수수료 받으려고 일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모기지 대출이 요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처음 모기지 대출을 해준 뭐 저축은행일 수도 있고 상업은행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리지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출을 처음에 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출을 해준 그 모기지를 팔아넘기거든. 그럼 그걸 투자은행이 떠안고 투자은행은 증권화 시켜가지고선 누구한테 또 떠넘기냐면 투자자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결국 돈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투자자한테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또 하나의 그 모기지를 구성하는 그 모기지 파이낸싱의 중요한 파트가 되고,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론 서비싱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조금 이따 그림으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그 모기지가 증권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모기지를 대출해 준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증권화돼서 돈을 대는 투자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원금 갚는 거를 제대로 갚는지 안 갚는지 그 페이퍼워크, 서류,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론 서비싱 에이전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